여러분들 보시고 해드릴 내용은 그 TiO2 서피스 위에 폴리머 네피온을 붙였을 때 그것이 과연 화학 활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연구입니다. 이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촉매 반응은 이와 같이 밴드갭을 가지고 있는데 이와 같이 TiO2의 경우에는 3.1일렉트론볼트의 밴드갭을 가지기 때문에 약 390나노 DI 자율선 주사 받았을 경우에 이 밸런스 밴드의 홀과 컨덕션 밴드의 전자를 생성하게 됩니다. 네, 이 내부에 생성된 밸런스 밴드의 홀은 표면으로 이동해서 오르게닉 컴파운드를 분해하고 또 컨덕션 밴드에서 발생한 전자는 다시 표면으로 이동해서 전자 일렉트론 억셉터와 반응하게 됩니다. 보통 사용되는 전자 억셉터로는 산소부터 시작해서 페릭 아이온, 큐프릭 아이온, 페리스 사이아나이드, TCA, 포스피토스 엑스트로 같은 다양한 물질들이 전자 일렉트론 억셉터를 작용할 수 있고 또한 폴 억셉터로는 다양하게 존재하는 거의 모든 컴파운드들이 폴 억셉터를 작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자 분달 반응은 이와 같이 황음 반응, 폴 반응은 산화 반응이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촉매 반응은 일반 촉매 반응과 마찬가지로 표면 반응이 주 반응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TiO2의 경우에는 자체가 pH에 따라서 pH가 약 6보다 적게 되면 서피스가 OH2 플러스가 되고요. 서피스가 플러스 차를 떼게 됩니다. 따라서 이럴 경우에는 이런 NiL 컴파운드가 쉽게 표면을 접근할 수 있게 되고요. 폴이나 전자가 쉽게 전달하게 됩니다. 반면 케타이닉 컴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SDP 조건에서는 쉽게 표면을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반응이 약간 느려지게 됩니다. 또한 pH를 베이직 pH로 올리게 되면 다시 서피스가 O- 바뀌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표면에서 음이온이 쉽게 전달할 수 없게 되고 반대로 케타이닉 컴파운드가 쉽게 전달하게 돼서 폴과 전자의 전달 반응이 용이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저희가 실험한 거는 광촉매 TiO2의 경우에 다이클로 아세테이트라는 NiL 컴파운드와 테트라메틸 암모늄이라는 케타이닉 컴파운드 두 개를 비교했을 때 광에 따른 지금 분해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목해서 보실 바는 DCA 같은 경우에는 1.0mm이고 TMA 같은 경우는 약 100마이크로몰임에도 불구하고 광 반응 속도는 DCA가 훨씬 빠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반응은 pH 3에서 반응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TiO2 서피스가 플러스 차지를 띠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래도 DCA 같은 경우에는 쉽게 표면에 접근하기 때문에 광 반응성이 더 우수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TiO2 서피스를 이렇게 모디파이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저는 네피온을 코팅했습니다. 네피온은 이와 같이 CF 본드의 백본을 형성하고 있고요. 터미널에 설포닉 그룹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주 우수한 캐타이온 익스체인저로 사용될 수 있고 동시에 이 모노머를 저희가 잘 알려준 것과 같이 폴리머로 만들게 되면 이같이 이 설포닉 그룹이 내부로 모이고 이 플로로카본 백본이 바깥으로 모이게 되어 일종의 마이셀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때 그 포어가 약 4.0나노미터 포어가 형성되게 되고 이 포어와 포어 갭 사이에는 1.0나노, 포어 사이에는 5.0나노 형성되게 됩니다. 이쪽은 필릭한 쪽으로서 물 같은 게 쉽게 침투할 수 있고 반대로 이 플로로카본 형성된 이 백본은 하이드로포빅한 존입니다. 따라서 물 같은 게 쉽게 침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폴리머, 네피온 폴리머가 TiO2 서피스에 존재하게 되면 과연 TiO2에서 발생하는 폴과 전자가 광촉매 반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간단한 것으로 TiO2 서스펜션 상태에다가 네피온을 조금만 침투하게 돼도 이와 같이 TiO2 자체의 서피스 표면의 전하가 TiO2의 경우에는 ST3 조건에서는 이와 같이 서피스가 플러스 차지를 띠고 베이직에서는 마이너스 차지를 띠지만 네피온을 조금만 첨가하게 해도 전체적인 서피스 차지가 모든 pH에 상관없이 항상 네거티브 차지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네피온에 존재하는 설포닉 그룹이 TiO2 서피스에 효과를 존재하기 때문에 TiO2 서피스의 플러스 차지를 상쇄시킬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네피온의 설포닉 그룹 때문에 전체 차지가 네거티브 차지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UV 조건 하에서 이것이 과연 광 반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다이클로 아세틱 에이시드, 네거티브 차지를 띤 이 음이온의 경우에는 그냥 TiO2에 비해서 네피온을 TiO2 서피스에 코팅하게 되면 반응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다른 pH에서 동일한 현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또한 이런 에시드 오렌지라는 설포닉 그룹을 가지고 있는 NiL 컴파운드 경우에서도 광 반응이 줄어들게 됩니다. UV 조건에서는 쉽게 말해서
티어 서피스가 차지가 바뀜에 따라서 광 반응이 급격히 바뀌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TMA, 캐타민 컴파운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3pH3에서 이상한 현상을 보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광 반응성이 급격히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pH 한 7이나 9에서는 거의 TMA라는 물질이 거의 분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반면에 내편을 붙이게 되면 급격한 속도로 반응속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UV가 조성된 상태에서 홀과 전자가 모두 생성되는 조건에서는 이와 같이 TiO2 서피스의 일렉트로스태틱 모델이 결국은 광 반응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경우에는 이제 가시광을 조사해서 올게닉 컴파운드를 분해하는 걸 살펴보았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런 색깔을 띠는 유기염료, 다이 같은 물질들은 가시광에서 TiO2 서피스에서 분해되는 건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메틸렌블루라는 캐타이온 따위를 사용하게 되면 그냥 TiO2에서는 거의 분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런 메틸렌블루는 보통 사람들이 요즘 그 가시광에서 활성을 보는 광촉매를 개발하기 위해서 사용해서 만든 경우에 보통 대표적인 타깃 컴파운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이 분해가 되면 광촉매가 가시광 활성이 있다 이렇게 알려지는 대표적인 물질인데요. 그냥 네이키드 TiO2에서는 거의 분해가 이루어지지 않지만 내편을 붙이게 되면 아주 급격히 물론 11시간이지만 반응성이 증가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메틸렌블루 같이 잘 분해가 되지 않는 물질이 TiO2 서피스 위에 단순히 내편만 붙였을 때 분해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재미있는 사실인데요. 애나인 컴파운드, 애나인 다이, 즉 네거티브 차지를 띠는 이런 다이를 붙이게 되면 다이를 분해시키게 되면 예상하기로는 분해가 덜 될 걸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내편 농도에 따라서 다이가 이 애나인 다이가 TiO2에 붙는 흡착량은 점점 더 줄어들게 됩니다. 즉 내편이 없으면 이와 같이 약 30마이크론을 붙는 반면에 점점 증가하게 되면 흡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AO7이 분해되는 속도는 좀 증가하게 됩니다. 오히려 반대여서 UV 조건에서는 오히려 다른 현상이 발견되게 됩니다. 이거 지금 설명하기 상당히 애매한데 잠정적으로 제가 내린 결론은 이런 다이라는 물질이 분해되기 위해서는 TiO2 서피스 위에서 일렉트론을 전달하게 됩니다. 전달하게 되는데 흡착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전달 속도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자 전달은 흡착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지만 내편을 붙이게 되면 흡착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동시에 전자가 전달된 다음에 다시 백 일렉트론 트랜스퍼가 상대적으로 느려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이키드 TiO2에서는 전자가 쉽게 전달되지만 동시에 전달된 전자가 다시 백으로 다시 리컴비네이션이 쉽게 일어날 수 있지만 내편을 붙이게 되면 KF 속도도 느려지게 되지만 동시에 KB도 느려지기 때문에 이 상대적인 속도에 비해서 결국은 이 AO7이 분해된다고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로다민 B라는 COH가 붙어서 에너지 차지를 띠기도 하고요. 이 서피스에 에틸 그룹이 4개가 붙어서 흡착을 띠기도 하는 이 지비터 아이오닉 컴파운드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역시 그냥 TiO2에서는 약 4시간 동안에 슬로우하게 분해되는 반면에 내편을 붙이게 되면 2시간 만에 더 분해가 빨리 이루어집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특징은 이것과 비교해 봤을 때 그냥 TiO2에서는 로다민 B가 분해되면서 이런 업소션 픽의 시프트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편을 붙이게 되면 이 물질이 분해되면서 점점 이 픽이 점점 급격히 시프트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편 농도에 따라서 분해된 속도 역시 특정한 앞티멀 값을 보여주고 있고요. 더 재미있는 사실은 그냥 네이키드 TiO2에서는 거의 2시간 동안에 약 5나노 정도의 시프트가 일어났을 반면에 내편을 붙이게 되면 약 2시간 만에 55나노 정도의 픽이 시프트가 됩니다. 55나노의 픽이 시프트됐다는 얘기는 결국 553나노미터가 기본이기 때문에 여기 약 498나노미터의 흡수가 일어나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다민은 그 특성에 따라서 4개의 에틸이 가지고 있는데 이 에틸 하나 떨어지게 되면 에틸이 그냥 로다민일 경우는 553나노미터에서 가장 맥시멀 픽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 떨어지면 트라이 에틸이 되게 되면 픽이 539가 됩니다. 이걸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리고 2개가 떨어져서 다이 에틸이 되게 되면 550, 522, 모노 에틸이 되면 510, 이 에틸이 4개가 떨어지게 되면 498나노미터의 흡수가 보여주게 됩니다. 즉 이와 같은 로다민 B의 일반적인 성질, 즉 4개가 떨어지면 로다민 110이라 보통 불리는 저희가 물질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과 이것에 통해 볼 때 앞에 슬라이드를 다시 보게 되면 약 498나노에서 픽이 흡수됐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로다민 B가 로다민 120으로 바뀌었다는 잠정적인 예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알아보기 위해서 로다민 B라는 물질을 플루오레센스를 찍어봤는데요. 시간에 따라서 로다민 B가 분해되면서 로다민 120이 생겨낸 픽 위치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로다민 B를 4시간 동안 가시광을 조사해서 광분해한 다음에 생겨진 스펙트럼과 로다민 120의 스펙트럼을 비교해보면 전혀 일치하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로다민 B는 TR2에서 분해가 되긴 되지만 로다민 110이라는 이 디에틸레이션을 통해서 분해가 되지 않는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로다민 B가 나트륨에 존재할 때는요, 로다민 B가 분해하게 됨에 따라서 로다민 110이 약 여기서 픽이 나오게 되는데 시간 10분, 20분, 30분 정도 로다민 110이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더 분해가 진행됨에 따라서 아직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픽이 발생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리고 동시에 로다민 B를 2시간 동안 광분했을 때 나온 픽과 로다민 110 픽을 비교해보면 정확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결국 로다민 B는 TiO2에서와 네피온 TiO2에서 분해되는 반응 메커니즘이 다르다는 걸 얘기합니다. 로다민 B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4개 에틸 그룹에 플러스 차지를 띄고 있습니다. 이 플러스 차지가 레조넌스를 기울이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는데 이쪽 터미널에 또 COH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키드 TiO2에서는 이와 같이 COH 그룹이 플러스 차지를 띈 서피스로 전달하게 되고 결국 이 카르복실릭 그룹이 TiO2 서피스와 흡착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빛을 받았을 때 전자 전달이 일어나게 되고 동시에 이쪽이 산화되면서 이 크롬4 그룹이 깨지는 거. 그래서 그 링이 오픈되는 거라고 예상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네피온을 붙이게 되면 물론 분해가 더 빨리 됐기 때문에 이런 반응도 일어나겠지만 상대적으로 또한 이 카르복실릭 그룹이 TiO2 서피스에 붙는 게 아니라 이 에틸 그룹, 4개의 에틸 그룹, 플러스 차지된 에틸 그룹이 이쪽 방향이 아마 TiO2 네피온이 부착된 그 설포닉 그룹 쪽으로 이동하게 되어서 이쪽이 아마 이쪽에서 전자 전달이 주로 일어나는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TiO2에서는 이 크롬4가 깨지는 쪽으로 반응이 주로 진행되고 네피온이 붙은 TiO2에서는 크롬4가 깨지는 쪽보다는 동시에 이 에틸이 하나씩 떨어나가는 쪽으로 반응이 진행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네피온을 붙였을 때 과연 전자 전달이 정말 쉽게 일어나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저기 광전류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로다민 B라는 물질을 지금 사용해서 광전류를 측정해 보았는데요. 로다민 B를 TiO2 흡착시켜서 광을 측정하게 되면 전류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반면에 네피온을 붙여서 광을 조사하게 되면 커런트가 급격히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피온 자체의 광촉매는 UV하에서 자외선 조사에서는 거의 두 개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광 조사했을 때 로다민이 존재하게 되면 차이가 보인다는 얘기는 로다민 B에 존재하는 이러한 더 흡착이 용이하게 되고 첫째 흡착이 용이하게 되고 둘째는 이 에틸 그룹이 흡착함으로 말미암아 전자 전달이 더 용이하게 이루어진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약하게 되면 네피온은 TiO2에 의해서 첫째로는 설프 차지를 급격히 네가티브 차지로 만듭니다. 둘째로는 그 UV 조사에서는 그 광 활성이 정전기적 모델을 따르게 됩니다. 실험 결과에 따르면. 그렇지만 가시광을 조사했을 때, 그래서 유기염료를 분해하는 실험에 있어서는 그것이 케타늄 따이건, 에나일 따이건, 혹은 뭐 지부자 아닐 따이건 상관없이 모두 다 반응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동시에 이런 반응성 증가뿐만 아니라 로다민 B 같은 경우에는 분해 메커니즘을 바꾸게 됩니다. 따라서 TiO2 서피스에 단순히 네피온을 아주 용이하게 코팅함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재분 현상이 관찰하게 되는데 이 같은 TiO2에 코팅된 네피온은 다양한 케타이닉 컴파운드를 분해하는 데 있어서 흡착제를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에나이온과 케타이닉을 섞었을 때 효율적으로 아주 셀렉티브하게 케타이닉을 분해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셀렉티브 악시데이션 쪽에 사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